이 알파벳들을 잘 살펴보세요. 다음 세 글자는 무엇이 될까요? 각 글자는 영어 숫자의 첫 번째 알파벳을 나타냅니다. O는 1, T는 2, T는 3, F는 4, F는 5, S는 7, S는 6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다음으로는 8에 E, 9에 N, 10에 T가 오면 됩니다. 사진을 보고 누가 귀신인지 맞춰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림자가 없네요. 리비와 그레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그들에게 다가와 근처에 세워진 자전거를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근처에서 도난당한 자전거라고 하네요. 경찰은 둘 중 누가 훔쳤냐고 물었지만 둘 다 부인을 했습니다. 누가 훔쳤을까요? 발자국을 보세요. 자전거에서부터 리비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이어져 있군요. 그러니까 리비가 가져간 게 분명해요. 사고 후 사마라는 기억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새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쌍둥이 오빠,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먼 사촌, 그리고 그녀를 좋아했지만 한 번도 말을 해보지 않은 학교 친구였죠. 이들의 지갑을 보고 누가 사마라의 오빠인지 맞춰보세요. 이 남자가 분명해요. 사마라와 찍은 사진을 갖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진이 있을 리 없죠.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촌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은 찍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주말에 키라와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키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왜 오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금요일 저녁에 무슨 일이 생겨서 주말 내내 인터넷과 전기가 안 들어왔다고 하네요. 키라는 이번 기회에 공부를 했고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이틀을 보냈다고 했지만 친구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만약 전기가 없다면 컴퓨터로 공부할 수도 없었겠죠. 전기 없이는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충전 없이 이틀을 쓸 수는 없을 거예요. 레오노르는 실수로 친구에게 보낼 메시지를 여동생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으면 했죠. 그래서 동생의 노트북을 훔쳐서 메시지를 지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암호가 필요합니다. 운 좋게도 옆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뭘까요? 모든 숫자는 해당 단어에서 가져와야 하는 글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맥스의 두 번째 글자는 A고 뮤직의 두 번째 글자는 U입니다. 히스토리의 여섯 번째, 다섯 번째 글자는 R과 O이고 드라마의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R과 A죠. 즉 암호는 오로라입니다. 에스미는 숲속을 걷다가 길을 잃었어요. 언제나처럼 그녀는 마녀의 집을 찾아냈어요. 똑같은 일이 자주 생기는 것 같죠? 에스미는 집에 들어가 인사를 하고 고양이를 쓰다듬은 후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녀는 거래를 하고 싶어 했어요. 에스미가 새로운 수수께끼를 풀면 도움을 받고 문제를 풀지 못하면 영원히 그곳에 남아야 했죠. 마녀는 에스미의 눈을 안대로 가렸어요. 탁자 위에는 동전이 있고 몇 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중 6개는 앞면, 나머지는 뒷면이었어요. 눈을 가린 채 에스미는 동전을 둘로 나누고 앞을 보는 동전의 수가 똑같이 되도록 만들어야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6개의 동전이 앞을 보고 있죠? 에스미는 아무 동전 6개를 집어서 뒤집었습니다. 동전이 몇 개든 몇 개의 앞면이 있었든 모두 상관없어요. 그 6개의 아무 동전 중에서 뒷면이 위를 보는 동전의 수는 나머지에 남아있는 앞면 동전의 수와 정확히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두 동전의 수가 같아질 거예요.
에스텔은 휴가를 보내기 위해 섬에 갔습니다. 그 섬의 사람들은 항상 진실을 말하고 관광객들은 항상 거짓말만 합니다. 두 여자가 다가오더니 그중 한 명이 말을 걸었어요. 이 둘이 현지인인지 관광객인지 맞힐 수 있으시겠어요? 현지인들은 항상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관광객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관광객은 실비일 겁니다. 하지만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말했다면 테사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사도 관광객입니다. 버지니아 델은 부유하고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보석을 좋아했고 드레싱룸의 유리장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함을 보관해뒀어요. 어느 날 아침 드레싱룸에 들어갔을 때 버지니아는 누군가가 유리를 깨고 보석을 훔쳐간 걸 발견했습니다. 형사에게는 3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집을 매일 청소해주는 버지니아의 청소부 윌로우,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켈리, 휴가 동안 버지니아의 집에서 지내던 사촌 소피아입니다. 윌로우는 어젯밤 10시쯤 방을 청소했을 때 모두 멀쩡했다고 말했습니다. 켈리는 며칠 동안 집에 없었다고 했어요. 소피아는 자신이 남의 집에서 보석을 훔칠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보석을 훔쳤을까요? 청소부입니다. 유리를 깨고 보석을 훔친 직후 청소를 하면서 유리 조각을 다 치운 것 같아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알라나는 여동생과 늦게까지 드라마를 시청했어요. 그러던 중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비는 이틀 더 올 거고 72시간 후에는 맑고 화창해질 거라고 하네요. 알라나는 고개를 돌려 동생에게 이 기상캐스터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알라나의 말은 옳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72시간) 후면 지금과 같은 시간이 되니까 밤일 거예요. 밤의 하늘이 맑고 화창하지는 않잖아요. 밀러 가족은 뒷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만들고 있는데 지젤이 자신은 신선한 주스와 그렇지 않은 주스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했죠. 지젤은 눈을 가렸고 남동생은 냉장고에서 오래된 주스를 가져와 지젤에게 주고 다음으로 신선한 주스를 주었습니다. 지젤은 차이를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냉장고에서 나온 오래된 주스는 바깥에 있던 신선한 주스보다 차가웠거든요. 톰슨 선생님은 엄한 영어 선생님으로 수업 중에 전자기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고 수업 중에 학생들이 주고받는 쪽지는 모두 크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암호를 써야 했죠. 한 번은 톰슨 선생님이 1, 2, 8, 13, 5, 31, 3, 15 I love this book. I used to read it every month 라는 쪽지를 읽었습니다. 내용을 해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각 숫자는 문장 속 글자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I입니다. 두 번째는 L, 8번째 글자는 I입니다. 13번째는 K, 5번째는 E, 31번째는 Y, 세 번째는 O, 15번째는 U입니다. 모두 합치면 I like you군요. 한가한 날이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존스 씨는 경찰을 불렀어요. 방금 누군가 자기 차를 들이받고 도망갔다고 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사고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타이어를 고치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존스 씨는 그 사람이 자신의 차를 박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자신은 차를 고치느라 바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했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차를 고치고 있는 남자예요. 비는 방금 전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를 계속 고치는 중이었다면 차 아래는 말라 있어야 해요. 그치만 젖어 있으니 이제 막 도착했다는 뜻이죠.
브리트니는 생일에 코스튬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를 하고 있는데 한 형사가 들어와서 손님인 척하고 있는 강도가 분명 여기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형사가 찾는 용의자가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이 남자 좀 보세요.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옷이 아주 제멋대로예요. 카우보이 모자에 조커의 자켓이라니 숨기 위해서 서둘러서 찾을 수 있는 건 다 입은 모양이네요. 이보는 출장을 간 남자친구 데일에게 특별한 초콜릿을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오에만 파는 초콜릿이었어요. 그날 데일은 비디오 게임을 하느라 초콜릿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본이 초콜릿을 샀냐고 물어보자 데일은 이미 다 팔렸다고 둘러댔습니다. 공원에서 찍은 사진까지 보내서 증명했어요. 이본은 사진을 보고 데일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림자가 너무 길어요. 정오에는 그림자가 짧기 때문에 한낮일 리가 없습니다. 정오를 가리키는 시계는 포토샵으로 고쳤을 거예요. 5명의 학생이 줄을 서 있습니다. 아델라이는 클레오 옆에 없고 벨라미는 데니카와 클레오 옆에 없습니다. 클레오와 벨라미도 엘로이즈 옆에 없고요. 여러분의 방향에서 데니카는 엘로이즈의 왼쪽에 있습니다. 각 소녀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델라인은 클레오 옆에 없죠. 그러니까 아델라인과 클레오의 열은 지우겠습니다. 벨라미는 데니카와 클레오 옆에 없죠. 그러니 데니카와 클레오는 모두 벨라미 옆에 없습니다. 클레오 혹은 벨라미는 엘로이즈 옆에 없고요. 자, 이제 벨라미와 클레오 모두 이웃이 하나씩 있네요. 둘 다 끝에 서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왼쪽이고 오른쪽인지는 몰라요. 둘 다 가정해보죠. 벨라미의 이웃은 아델린입니다. 클레오의 이웃은 데니카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엘로이즈는 중간에 있습니다. 자, 데니카가 엘로이즈 왼쪽에 있다는 마지막 조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가 맞습니다. 클레오, 데니카, 엘로이즈, 아델린, 벨람이에요. 휴.